2024년 11월 29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인해 뉴욕 증시는 어젯밤 휴장 오늘 밤 조기 마감합니다. 해외 이야기거리가 줄어 재미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를 뒷부분에 많이 넣었으니 재밌게 보세요. 2. 베트남이 미국의 관세부가 후보로 언급이 될 수도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을 앞두자 미국으로부터 항공기와 액화천연가스 LNG 등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히며 대미 무역흑자를 내지만 반면에 니들 미국 거도 많이 사줄게를 어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고율 관세를 회피할 당근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군사장비나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국산의 고가 제품 위주로 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는 뭐다? 결국 돈입니다. 3. 한국은행이 동결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는 3.0%입니다. 미국과는 다시 1.75%로 벌어졌습니다. 오전 1391원까지 하락하던 환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엔 동결하고 미국이 내리면 확인 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국 내수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트럼프 리스크고 자시고 한국 내부적으로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과 기업 대출, 가계 대출 등 답 없는 상황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수출도 처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걸 보여준 깜짝 금리 인하입니다. 4. 금리 인하 이후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5원까지 올라갔지만 의외로 증시 영향은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한국 시장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반대로 선물로는 해칭을 하면서요. 역시 삼성전자 매도입니다. 자사주 매입도 해주니 시원하게 때립니다. 어제도 330만 주, 이틀 전에도 500만 주 가까이 외국인 매도가 이어졌고 다들 아시다시피 주가는 외국인 매도가 집중될 때 하락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마이너스 1.4% 내외 하락하며 55,500원 마감했습니다. 56,000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을 감안해서 작은 박스권으로 보시면서 행보 대응을 공유했습니다.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전까진 유지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이슈로 하락했지만 시장은 다행히 약상승으로 마감하며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큰 등락 없이 선방해준 하루였습니다. 5. 코스닥은 바이오 섹터가 낙폭을 멈추면서 반등을 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폭을 키워주므로 지수가 0.35%로 약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틀 전 나온 CDBC 이슈로 디지털 화폐 테마주가 반짝하고 이쪽은 시총이 작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첨생법 관련 테마주들이 한두 개씩 시동을 거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AI, 로봇 등 최근 이슈 붙은 섹터가 빠르게 간보는 흐름과 특이하게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 섹터가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기대감으로 엔터 섹터 내에서도 VFX와 메타버스 시세가 나오기도 하면서 딱히 시장을 이끄는 섹터가 나오진 않고 빈집털이식의 수급이동과 함께 조용히 자세 잡고 올라온 소프트웨어 AI 쪽이 시세 분출 대기하는 회사들이 많이 보인 하루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잠시 숨 고르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6. 최근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앨런 머스크의 국방비 관련 코멘트나 O-러 전쟁 중 드론의 활약 등 활용성이 커지면서 아직은 작지만 테마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와 자본주의가 밀접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드론 회사인 어뉴주얼 머신스의 주가가 최근 급등했는데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해당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되었다는 소식이 작용했습니다. 트럼프는 단임 4년을 재선에 대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드론 회사, 가상화폐 회사 등에 소속되거나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섹터가 트럼프 4년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드론 테마주가 몇 개 없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테마주로 가끔 보시기 좋을 겁니다. 7. 첨생법과 관련하여 11월 27일 1213번가 종목도 재미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첨생법은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진행한 병원에 한해서 병원이 첨단 재생의료 치료 계획을 작성하고 첨단 재생의료 치료 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최대 5년간 첨단 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즉 첨생법 치료를 환자에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년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재생의료기관은 다시 심의를 받으면 5년씩 갱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한국도 이제 관련 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8. 한국의 줄기세포 및 세포 관련 회사들이 한국에선 못하니 일본에서 해당 연구와 치료를 진행하며 최근 파킨슨 치료법의 경우 일본에서 1년간 무려 136명에게 473회 투여를 했습니다. 일본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환자가 몰리고 한 해에 무려 7만 명이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닙니다. 규제로 인해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한국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올 것으로 봅니다. 어제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등의 테마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테마도 메가 섹터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꾸준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9. 삼부토건은 착전주로 이미 유명한 회사입니다. 최근엔 정치인과도 얽혀 뉴스에도 몇 번 타기도 했죠. 최근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붙여 단기간에 급등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12물량 정리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삼부토건을 지칭하여 딱 주가 조작 회사의 전형이며 상설특검을 추진해서 조사하자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치인이 특정 회사를 지칭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의 건전성보다는 여야 정치적인 쟁점의 재료로 활용된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긴 합니다. 어찌되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의 별도 테마로 움직이던 삼부토건의 하락이 관련 섹터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이 어제는 딱히 뉴스나 기사가 나오지 않아 올릴 명분도 없었지만 해당 뉴스로 같이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위치나 재건 이슈는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 구간을 활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10.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STO 토큰 증권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TO는 실물을 증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과 무형의 자산이 유동성에서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통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고가품 보유자들에겐 기회겠죠. 미술품을 STO로 쪼개서 거래할 수도 있고 부동산도 지금 같은 분양이 아닌 STO IPO를 통해 자금을 모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디벨로퍼 입장에서도 자금 모으기 좋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STO 관련주들을 미리 좀 재미로 봐두시면 좋을 거라고 자주 반복해서 공유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 대장은 갤럭시 하모니트리 시리즈라고 재미난 이야기로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미술품 거래소나 중소형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내엔 템버거가 나올 수도 있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섹터니 남들이 관심 없고 주가 변동성이 겁나는 시점에 잘 봐두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11. 한국은 안전하고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디스토피아스럽기도 합니다. 유토피아는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란 뜻으로 흔히 우리가 이상향을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디스토피아는 반대입니다. 반이상향인 곳이죠. 지금부터 쓰는 글은 지극히 재미지만 현실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기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12. 우리의 아름다운 한국은 1인 것이 참 많습니다. 나열해보겠습니다. 자살률 1위 하루 42명, 압도적 1등의 나라입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1위, 산재 사망률 1위, 연간 노동시간 1위, 초미세먼지 1위, 남녀임금 격차 26년째 부동의 1위, 보행자 교통사고 1위, 노인 빈곤율 1위, 가계부채 1위, 캥거루족 1위, OECD 비정규직 1위 등 디스토피아스러운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1인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땅덩이에 유교 문화를 베이스로 타인의 시선을 즐기다 못해 의식하며 천연자원이 없다 보니 인적자원이 필연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인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AI와 로봇 등 첨단 산업으로 대체하게 되면 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엔터테인스러운 일상이 벌어질 것이라 이상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더 극한으로 가는 건 아닌가 우려도 듭니다. 증시의 자본은 항상 몇 년을 앞서갑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세상 속에서도 개인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쉽게 가질 수는 없겠지만요. 13. 감히 저 점 선언했었던 엔터 이야기입니다. 어제 뉴진스가 밤 8시 30분에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쏘아올린 포탄은 결국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뉴진스 멤버에게 떨어졌습니다. 아이돌은 한 인간이기에 앞서 엔터사의 상품이며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고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5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라도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약 없는 10대 인생을 쏟아붓는 아이들이 있고 연습생 신분으로라도 하이브, SM, JYP, YG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목표는 데뷔지만 그게 안 될지라도 말이죠. 뉴진스가 잘 된 건 민희진 대표의 디렉팅 영향이 크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이브 소속 BTS 회사 걸그룹이란 배경이 큽니다. 지극히 사견이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어른들 싸움에 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앨범 공개나 컴백 기자회견을 해야지 계약 해지 기자회견이 웬 말인가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뉴진스 멤버 본인들 입으로 위약금을 낼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민희진 대표와 애들 엄마가 참 무지하다 생각이 드네요. 인생은 실전인데 말이죠. 이러면 또 내일 하이브 주주들은 속이 끓어오를 겁니다. 제 팁은 20만원 밑은 기회다입니다. 이미 노이즈로는 타격을 받을 만큼 받았고 BTS와 세븐틴이 현재 하이브의 대들보입니다. 걸그룹은 보이그룹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14. 재미난 리뷰 시리즈로 갑니다. 아름다운 노을 기억나시나요? 25일 2125번 항목에 본업보단 정치 테마주로 때가 묻은 노을을 공유했습니다. 어제 노을이 시원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의 상승은 정치 이슈보단 본업으로 인한 드라이브입니다. 노을의 의료기기 플랫폼인 마이랩이 미국 FDA에 의료기기 제품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지난 글을 잘 보시면 보기에 따라 아름다운 노을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긴 합니다. 종목 추천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재미난 시리즈를 통해 한국 증시에 상장된 다양한 회사에 대한 주관적인 회사 이슈나 재미거리를 공유할 뿐임을 밝힙니다. 15. 셀루메드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9.101 1935번에 걸쳐서 한번 소개드리고 몇 차례 흐름을 공유했던 회사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어 리뷰 시리즈로 올려봅니다. 셀루메드는 전환되는 주식 소화를 위하여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고 공유했었습니다. 실제로 4,000원대까지 최근 고점을 찍고 최근 2,2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전 글에 소설을 좀 썼는데 얼추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주 배정 유증에 대한 시나리오도 써봤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지 주주 배정 말고 제3자 배정으로 최근에 다시금 12 발행이 진행되었습니다. 7명으로부터 10억을 주당 2,823원에 발행을 했고 11월 12일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주식 전환을 한다면 대략 35만 주가량에 해당됩니다. 제가 그간 공유한 글을 전부 다시 읽으면 흐름에 도움이 되실 텐데 날짜를 다 찾긴 어렵네요. 리뷰인이 현 시점에서 다시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1차로 우선 1,500원 내외에서 4,000원까지 들어올려 기존 사채 물량 일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정리하기 산더미입니다. 분명 다시 정리를 하러 들어올릴 거라 봅니다. 이 5,000이 700원 구간을 기준선으로 잡으면서 흐름을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다음은 4,000원을 어떻게 돌파시키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상장 폐지를 앞둔 세력이 아닌 이상엔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셀루메드에 붙어있는 누군가는 매우 이 분야에 능통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에 리뷰를 또 하지 않을까 싶네요. 16. 24년 10월 2일 1923번 주인공인 LK 삼양 리뷰입니다. 당시 글에 어떤 테마로 활용할지 보는 재미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유 당시 주가는 2,000원 내외였습니다. 그 이후 3,700원까지 찍고 지금은 2,700원대 조정 중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재료는 스페이스X입니다. LK 삼양은 우주 항공용 광학 모듈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히며 심우주 항법용 차세대 별추적기를 내년 6월 스페이스에 발사하는 위성에 탑재할 예정이란 재료를 붙였습니다. 심우주 항법용 차세대 별추적기는 심우주 환경에서의 정확한 위치, 추적 및 궤도 결정을 목적으로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AK3량은 텔레픽스와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맺어둔 상태입니다. 열화상 솔루션, 우주항공, 머신비전, 라이다 등 미래 먹거리에 승부를 건 AK3량입니다. 개인적인 리뷰평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정도로 하겠습니다. LK그룹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7. 오늘은 새로운 주인공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한컴이드입니다. 일부러 좀 생소한 회사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혹시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는 아실 겁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창업주는 이찬진, 김택진의 시소프트 회장, 김영집, 오원식입니다. 1996년에 상장한 후 2010년도에 김상철 대표가 운영하는 한컴이드가 한글과 컴퓨터를 인수하게 됩니다. 소개할 한컴이드는 현재 21.52%로 한글과 컴퓨터의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주회사입니다. 18. 한컴이드는 현재 김상철 회장이 15.77%를 장려이자 한글과 컴퓨터 대표이사인 김현수 대표가 9.07% 외 가족일부로 최대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남인 김병찬은 2021년 아로하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최근 징역 9년을 구형받아 경영에선 물러난 상황입니다. 사주일가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 이야기에서 소개 정도로만 하고 한컴이드에만 집중해보겠습니다. 한컴이드는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한컴인스페이스와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사명에서 우주가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한컴인스페이스도 최근 스페이스X 테마에 올라탔습니다. 현재 증시는 트럼프와 머스크에 올라타야 재미를 보는 시장입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이미 22년도에 스페이스X를 통해 세종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5년도엔 세종 2호, 3호를 스페이스X를 통해 다시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지도 않을 때 우주항공 섹터가 당시엔 재미가 없어도 관심 가져보시고 종목도 아직은 몇 개 안 된다고 끄적임을 통해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향후 12년 내에 상장 목표를 계획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스페이스X랑 엮이기만 하면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증시입니다. 19. 한컴인스페이스의 과거 사명은 인스페이스였습니다. 2020년 우주항공 드론 기업인 인스페이스를 한컴이드가 인수하면서 지금의 계열사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코로나 당시 유동성이 풍부할 때 14,000원까지 급등한 전력도 있습니다. 그 후 주가는 여타의 회사처럼 미끄러졌지만 트렌디한 우주산업과 트럼프 앤드 머스크 행운이 붙어버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몇 년 전부터 누군가 관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일을 만들어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컴인스페이스가 상장하면 한컴이드와 한글과 컴퓨터는 지분 이벤트도 엮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한컴이드가 지주회사로 한글과 컴퓨터를 지배하고 있고 그 외 다수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 계열사 중 하나인 한컴인스페이스가 때마침 우주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테마에 엮여있네요. 그리고 사견이지만 누군가 관리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캬, 이래서 재미난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20. 재미난 이야기지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님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부자가 되던 쪽박을 차던 투자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한컴이드를 모르셨다면 우주항공 섹터의 종목 중 하나로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이벤트도 있었구나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리뷰를 하는 날이 올 거로 보기에 리뷰 때 또 공유하겠습니다. 21. 2차전지 섹터가 글로벌로 볼 땐 금리 인상 기조와 보조금 삭감, 경기 불황 등 그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최근 1년 이상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로 볼 땐 2023년 에코프로를 필두로 일부 종목들의 오버퍼포먼스가 23년 8월 클라이막스를 친 후 세력과 큰손들의 일부 차익 실현 강도가 커지고 숫자가 안 나오던 회사가 숫자가 찍히고 나니 매출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과 맞물려 국내와 국외의 어려운 시기를 샌드위치로 맞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메이저 세사는 연구, 개발은 물론 투자를 일부 수정할지 언정 멈출 순 없습니다. 2차전지 시장은 다시 큰 시장이 열릴 거로 보곤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테마가 조금 바뀌어서 큰 시장이 올 거로 봅니다. 22. 과거 반도체도 메모리 사이클에서 지금은 HBM으로 올랐던 것처럼 한국 증시의 2차전지는 양극재로 강한 시작을 했었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의 4대 필수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중 양극재와 전해액이 그나마 존재감을 한 번씩 보여줬고 음극재와 분리막은 아직도 시작도 못해봤습니다. 모든 주요 필수 소재는 증시 재료가 될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향후 도래할 2차전지 내의 새로운 물결은 전고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메이저 셀사들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선 국내에선 삼성 SDI가 가장 발빠르게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개발에 앞서가며 2027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2027만 2030년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올인하고 상용화에 일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시작은 2027년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장 매출이나 실적이 없더라도 기술력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두들기는 회사들이나 이슈를 받는 회사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내년에 2025년이 코앞이고 2025만 2027년 사이엔 전고체와 관련된 비상장사들의 상장 이야기와 현재는 삼성 SDI가 대장이라곤 하지만 사견으론 다른 히든 종목이 나올 거로 봅니다. 시장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만연한다 해서
2차 전지로의 전환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고도화되고 살아남는 회사가 강자로 남겠지요. 전고체는 기존 전해액 배터리보다 안정성과 부피에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차량 외 도심항 공유 AM, ESS, 로봇 등 조금 더 안정성이 필요한 유틸리티 제품의 필수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와 기술이 발달한 지금 결국은 나올 거로 봅니다. 이 산업에 필요한 건 시간과 돈일 겁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빵빵하면 더 도움은 되겠죠. 지금의 중국처럼 말이죠.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는 건 사실이지만 이 시장과 산업이 끝물일까는 한번 투자자 입장에선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전 어둠 속인지 말이죠. 24. 다음 주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를 밝힐 예정이지만 수위가 이전보단 조금 더 낮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유럽 반도체 섹터가 반등했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 섹터도 반등에 동참하는지 봐야겠네요. 원달러 환율은 1395원대입니다. 최근 급락한 섹터도 눈여겨보세요.